어려웠죠 시험이. 87 정도는 문학 시험이 87인 건 처음 봤어요 광남고에서. 그래서 어려웠던 시험이라서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한번 보기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개수 고르기는 뭐 니네 학교 특징이니까 예상은 돼서 치는데 처음 써보는 단어예요. 이건 뭐 폭발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이 들게 하는 시험이었는데 우선 하나하나 뜯어보면 왼쪽 봐주면 돼. 우선 저기 망근이지 이거. 저 망근이가 니네 기출문제 풀 때 망근이 작년 같은 경우는 황망근이 전체 범위가 시험 범위였거든. 그 기출문제 풀 때 요 범위가 있었잖아. 근데 이게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잖아. 근데 그냥 냈죠 소설에서. 이것도 어쨌든 외부 지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박지원의 예덕 선생전. 이게 처음 앞 페이지부터가 너무 긴 글들이 외부 지문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읽다가 아마 뒤에 시간 분배가 안 되는 걸 노리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어려웠죠. 근데 시간 좀 부족하지 않았어? 좀 뭐 처음에는 오래 걸렸을 거고. 이것도 외부 지문이었고. 니네 학교 좀 간단해.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 이거 모두 고르기죠. 외부 지문을 줬는데 모두 고르기로 문제를 출제하는 악랄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모두 고르기. 모두 고르기 6개인가 7개 나왔더라고. 모두 고르기였고 다 틀렸다고? 자 이거 이제 6번인데 시조 외부 지문 시조지. 그래서 뭐 외부 지문 내가 주는 시조들에 있는 시조들이긴 한데 어쨌든 뭐 찾기가 만만한 문제긴 했어요. 사실은 아는 시조들이었다면 만만한 문제였지만 외부 지문에 있는 시조들을 잘 안 봤으면 헷갈릴 수 있는 시조였어요. 이게 또 쉬운 문제 절대 아니었습니다. 외부 지문이었기 때문에. 자 기억해라. 시조는 또 나올 수 있다. 기말고사 확률은 적긴 한데 고점물하게 많지 않아서 송민국 관련된 시조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두 고르기. 잠깐만. 내가 그거 깜빡했다. 여기 있는데 이거 아래 시. 요거. 이거 외부 지문 프린트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또 외부 지문이었지? 근데 외부 지문 또 모두 고르기로 냈지? 와, 진짜 어렵더라. 이것도 외부 지문이지, 현대시.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외부 지문 현대시라서 그 다음에 이 시는 많이 봤을 겁니다. 본 적 있을 거고. 이거랑 또 현대시 외부 지문. 그러니까 이번에 시조 외부 지문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다 산문, 고전 산문, 예상하기 힘든 거. 그리고 생뚱맞은 현대시들. 그러니까 이게 내 말 잘 들어? 그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작품들과 뭐 주제랑 표현법이 연결되는 게 뭐 그닥 없어요. 그냥 내 생각에는 쌤 생각인데 생소한 거 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같은 김소월 씨는 뻔한 시였지만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좀 생소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대가 연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 보는 시를 해석하는 게 너무 필요한 시험이었어. 내용 정리할 것도 너무 많았는데 시험 범위도 너무 많아서 내용 정리할 것도 많은데 처음 보는 시를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진짜 어려울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그런 애들이야.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내용 정리했는데 문학을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 보는 시를 해석하는 거 어려워하고. 근데 그런 애들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오세영 너의 목소리도 외부 지문. 이 시도 되게 생소한 시예요. 유명한 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내시는 것 같고 기말고사에서도 현대시는 아마 외부 지문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현대시까지 내가 예상하면 나는 이제 절을 차리면 되는 거죠. 점집을 차리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생소한 시고 근데 또 이제 외부 지문 할 때 모두 고르기 딱 2개야. 어려웠던 이유는 모두 고르기랑 외부 지문 딱 2개. 다른 거 깔끔하고. 왜 끝이었나? 이것도 모두 고르기. 문제 잔인하지. 이것도 모두 고르기.
이것도 모두 고르기.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 학교 시험한테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쌤 따라해봐. 모두 고르기.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이 두 개 때문에 1커직 90점이 안 나오고 80점대가 내려가게 된 이유가 이 딱 두 개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얘들아. 야, 쌤 얘기할 쌤 눈 봐줘. 내가 이번에 쉬면서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짜 좀 안타까웠어.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시험인데 나와버리면 근본적으로 국어를 좀 잘하는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서 그러니까 좀 안쓰러운 아이들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니네 시험 범위 많겠지만 그 많은 시험 범위 정리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야. 그게 안 되면 이제 모두기를 다 못 풀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이고, 좀 진도를 빨리 나가서 좀 한두 타임 정도는 그 현대시 기출됐던 것들을 한번 우리 같이 해석해보고, 처음 보는 시를 해석해보고, 처음 보는 시 선지를 풀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그 외부 지문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면서 감각을 좀 뭐 단시간에 그 실력을 올리게 할 수는 없겠지만 외부 지문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없애고 좀 그 처음 보는 시에 대한 해석을 좀 날카롭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보기 한 1, 2주 전에 좀 진도를 빨리 끝낸 다음에 그냥 하루 날 잡고 현대식 기출됐던 거 뭐 2개년, 3개년치를 같이 쌤이랑 생판 모르는 시 복고 갖다 보고 해석해보고 풀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범위가 많겠지만 최대한 진도를 빨리 끝내고 나서 쌤이랑 좀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수업을 해보는 쪽으로, 그 방법이 제일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뭐 내가 내신 때 잡소리 좀 하지 가끔 내신 때. 그 이상한 성대모사 하고 막 그러잖아. 태연아,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줄이고 좀 최대한 진도를 타이트하게 뺀 다음에 우리 한번 처음 보는 시 해석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고전 3문까지 하는 건 좀 오바고, 그거는 그냥 그때 그날의 너희 독해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고, 처음으로 현대시라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끔. 물론 외부지문 프린트 주긴 줄 거예요. 뭐 이번에도 2개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외부지문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2개 나오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3-4개 나오는데 2개 나오는 게 의미가 있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2개 나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시를 처음 보는 현대시를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얘들아? 쌤은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축하하고 못 본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온 친구들, 그럼 그 마음 뭐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고, 뭐 시험 보고 나서 연락 온 애들 보면은 막 회개한 문자 보내고서 저는 황망금 같은 이런 데 많고 막 그랬는데, 그에 맞춰 기말고사 대비를 할 거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 국어의 자신감을, 문학에 대한 자신감을 너무 잃어버리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그래도 자신감을 절대 잃지 마. 내가 처음 보는 시를 해석하는 훈련 해보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중간고사보다 좀 더 꼼꼼하게 정리해야지, 이런 마음가짐 가지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고, 내가 최대한 자신감을 잃지 말자 얘들아. 목소리 크게. 알겠지 얘들아? 네. 아니 뭐 자신감 잃은 것 같잖아. 알겠지 얘들아? 네. 선생님이 더 열심히 외부 좀 한번 해줄 테니까 자신감 잃지 말고 기말고사 올려보자.